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 수학입니다. 오늘 중3-1 인수분해 제1강입니다. 일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중3부터 고급 수학이 시작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수의 범위가 실수에까지 확장이 되고, 두 번째가 식을 분해하는 능력, 즉 인수분해의 능력을 갖는 것이 중3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수분해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고백꼴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2학년 때 다항식의 곱셈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가는 방향을 가리켜 전개한다라고 얘기했죠. 전개의 정의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어떤 규칙을 정리해서 공식화한 것이 곱셈 공식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 방향, 우변에서 좌변 쪽으로 가는 방향을 인수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전개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가리켜 전개의 역연산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반대 방향의 계산이다, 그런 얘기겠죠. 반드시 전개와 인수분해의 수학적 정의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수란 뭔가? 우리가 많이 들어는 왔어요. 수를 소인수 분해하고 그 인수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식에서도 똑같은 인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의 인수는 뭐냐? 12라는 수는 이런 인수로 나타나져 있겠죠? 그래서 10의 인수를 전부 얘기하시오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거 약수 아닌가요? 잘 모를 때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나 인수분해를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인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는 있다 해서 약수와의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인수는 어떤 수 또는 식이 어떻게 곱해져 있느냐, 그 곱해져 있는 형태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다항식과 어떤 다항식의 고백꼴로 나타나느냐, 즉 곱셈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인수예요. 그럼 약수는 뭐냐? 약수는 나눗셈의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자연수를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어떤 자연수 A를 어떤 자연수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때 R이 0이라면, 즉 나눠 떨어진다면 그러면 A는 BQ가 되겠죠? 이때 A와 B의 관계를 A는 B의 배수, B는 A의 약수, 이렇게 배수와 약수가 정의됩니다. 즉 약수 배수는 나눗셈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이라는 거죠. 겉모습은 유사하지만 출발점은 다르다. 일단은 가볍게 약수와 인수에 대한 의문점 혹은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하는 수준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수가 인수분해했을 때 곱해진 각각의 식이다. 또 인수분해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를 어느 범위로 하느냐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러한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지금은 인수분해를 잘 모르니까 일단은 듣고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진행을 해서 이 범위까지 하는 것을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범위를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중학교 범위에서 다루는 수는 실수 범위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도 복소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을 아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 범위가 바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인수분해를 할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문제에서 제기되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더 진행을 하는 겁니다. 관계되는 부분에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 정의와 인수가 무엇인지 알고 그 범위도 어느 범위에까지 하느냐라는 것도 살펴봤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인수분해의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인수분해의 방법을 알아보는데 그 첫째가 공통인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과과정이 바뀌어서 지금 공부하는 영역을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단원에서 공부합니다. 선생님은 그거 잘못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단원이 인수분해여야지 맞습니다. 좀 전처럼. 인수분해의 많은 내용 중에서 인수분해 공식을 필요하고 그것을 사용할 뿐이에요. 인수분해를 하는데 공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단원이 인수분해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 공통인수를 주목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인수분해를 공부하고 공식을 몇 개만 외우게 되면 이 공통인수에 대한 중요성을 놓쳐버립니다. 그럼 실전에서는 선생님들이 항상 공통인수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내요. 이때 정작 공통인수를 봐야 될 때 공통인수를 못 보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언제나 인수분해 방법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공통인수다, 공통인수다, 공통인수다 계속 강조합니다. 공통인수가 없거나 공통인수를 묶어냈을 때 비로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른 방법이 항의 개수를 생각하면서 인수분해를 진행하는 건데, 이 방법에서 공식이 많이 이용되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곱셈 공식도 다항식의 곱셈이 곧 공식이 아닙니다. 다항식의 곱셈의 원리는 분배 법칙에 따라 전개하는 것, 이것이 다항식의 곱셈이고, 그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규칙을 공식화한 것이 곱셈 공식이라면 똑같이 인수분해에서도 적용됩니다. 인수분해를 하다 보니까 자주 이용되어지는 어떤 형태와 패턴이 있더라.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어쨌든 이 항의 개수를 확인해 가면서 인수분해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수분해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 인수, 그 범위, 공통인수, 이런 가장 인수분해 기본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또 선생님은 일본 공식이라고 지칭할 텐데 저 일본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곱셈 공식을 외울 때 아는 정도로 외워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암기 상태가 될 정도로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것처럼 이 인수분해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외우라고 가르쳐 왔냐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동시에 다시 인수분해 공식으로 돌아갑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마찬가지로 2, 3, 4, 5 공식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x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는 ac 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 x 플러스 bd, ac 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 x 플러스 bd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주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속도가 나와야 제대로 외워진 겁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에 가깝다고 얘기했죠. 이상한 소리일 겁니다. 역사와 비교를 해볼까요? 역사는 이해 과목입니다.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죠? 역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역사나 수학이나 모두 이해와 암기를 적절하게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역사는 이해 과목에 가깝다라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수학은 암기 과목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오해 소지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수학이 아주 고도의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대학에서 필요한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중고등학교 수학의 영역으로 한정시킨다면 수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기준보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기억해두고 암기해두고 그것이 운용되는 방법을 잘 알고 적절한 프로세스를 잘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오히려 수학의 기초를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많은 기본 핵심 용어의 정의도 외워라,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질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학이라는 큰 탑, 건축물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외워 넣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인데 그 인수를 모두 구하시오. 지금은 인수분해가 진행이 안 된 상태라 인수분해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놨습니다. 이때 인수를 모두 찾으시오 하면은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각각 인수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곱들, 예를 들어서 x, x 플러스 1, 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물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또 저 인수를 모두 곱한 거 역시 인수입니다.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수입니다. 당연히 인수분해를 공부하기 때문에 인수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되고 인수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기억을 잘 해두기 바라고요. 문제 2번.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공통인수. 항상 공통인수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 마이너스 2a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괄호를 쳐먹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는 a가 하나 더 곱해져야 되고, 왜? 전개의 역순이기 때문에 전개를 염두에 두면 쉽습니다. 여기는 그럼 뭐가 나와야지 마이너스 6a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분배를 하면 다시 이쪽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찬가지 2번. 공통인수가 x, y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x가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y가 하나 더 곱해진 상태죠. 3번. 이건 이제 식에서 공통인수가 나타나는 건데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예요. 그러면 또 괄호에 이쪽은 2x가 곱해졌고 이쪽은 마이너스 3이 곱해졌습니다. 당연히 분배를 하면 이쪽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 인수분해는 전기 역연산이기 때문에. 자, 4번. 비슷해 보이지만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초기에 조금 혼란스러워합니다. 똑같이 공통인수가 플러스 2인데 이쪽은 a가 곱해졌습니다. 이쪽은 하고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문제에 대한 답을 해서 틀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내용 하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마이너스를 기호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기호이자 부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식을 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곱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자는 의미에서 4번 또 추가했습니다. 문제 3번. 문제 2번은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문제 3번은 이른바 공식 1번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공식 1번이 뭐였죠?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의미가 수든 식이든 무엇의 제곱의 꼴에서 무엇의 제곱의 꼴을 뺀 형태, 그런 얘기겠죠? 1번 합니다. x의 제곱, 1의 제곱. 따라서 x와 1을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준다. 그것을 곱한다. 한 번 더한 것과 한 번 뺀 것을 더한다. 한 번 더한 것과 한 번 뺀 것을 곱한다. 2번. 3a의 전체 제곱.
4b의 전체 제곱. 한 번 더하고 한 번 뺀 것을 곱해준다. 똑같습니다. 4분의 25도 2분의 5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y의 전체 제곱. 2분의 5x에서 3y를 한 번 더한 것을 한 번 뺀 것과 곱한다. 그런데 문제를 풀고 선택지에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여기에 2를 곱하고 또 4분의 1을 곱하면 같은 값이 되겠죠? 2를 더 곱하고 4분의 1을 또 곱해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 2를 곱하면 6y가 되고 여기는 5x-6y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4분의 1이 곱해져야지 같은 값이 되겠죠? 이 두 개의 답이 다 정답입니다. 표기의 방법에 선호에 달려 있습니다. 4번 이거는 식의 전체 제곱, 수의 전체 제곱에서 한 번 더하고 소가로 나왔으니까 중간 한번 하면 되겠죠? 2a 플러스 3에서 한 번 뺀 것을 곱한다. 물론 중괄호 곱해진 건데 이거 의미는 곱셈입니다. 굳이 이 곱셈 기호를 안 해줘도 돼요. 어떤 학생들은 두 개를 이렇게 벌어 놓는데 이러면 안 돼요. 곱셈 기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붙여놨을 때는 굳이 곱셈 기호를 안 해도 아 곱셈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정리합니다. 2a 플러스 10 2a 마이너스 4. 그런데 여기는 공통인수 2 공통인수 2가 있죠? 2 묶어내고 2 묶어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4가 곱해진 거고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때 그럼 3번처럼 둘 다 정답이라 했는데 그럼 얘도 정답이냐? 아닙니다. 얘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인수분해는 최종적인 형태가 인수분해가 된 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공통인수를 다 묶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인수분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여기는 식의 제곱에서 식의 제곱이죠. 당연히 중괄호 두 개가 곱해지는 형태로 나타내면 쉽습니다. 2x-1에 x 플러스 3을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주고 정리하면 됩니다.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오늘은 인수분해 문제 자체는 간단한 인수분해, 즉 공통인수를 살펴보는 문제, 또 공식 1번 같은 간단한 유형을 살펴봤지만 진짜로 중요한 인수분해의 정의, 인수, 또 인수분해의 범위, 어떤 요령으로 인수분해를 처리하느냐, 특히 공통인수부터 시작된다. 이런 가장 인수분해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꼭 정리를 잘 해놓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인수분해 제2강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